무효표 논란으로 내분을 겪었던 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의 경선 승복으로 갈등 봉합 수순에 들어갔습니다만 지지자들의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강전을 시작한 국민의힘 경선은 대선 주자 간 격한 발언들이 오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은 승복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화요일 날이었군요. 그렇습니다. 화요일 날 예상하셨는데 실제로 어제 바로 승복 선언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캠프 해단식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요. 이낙연 전 대표 경우에는 정치적인 역정 쭉 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혁명의 깃발 혹은 선동의 깃발을 드는 그런 스타일의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예. 오히려 조력자로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요번에 경선 과정에서 계속 내세웠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하겠다. 예. 바톤 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네. 바톤을 드는 스타일이지 그 깃발을 높이 드는 그런 스타일의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경선 불복까지는 가기는 어려울 거다. 결국 예. 승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녹취를 전해드렸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기자들 앞에서 일문일답을 받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자들한테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정도만 이야기하고 차에 탔거든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기자들이나 밖에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마는 예.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해단식에서 말을 다 했다. 네. 이것으로 가름했으면 좋겠다라고 비공개로 하는 뜻이 진행된 해단식이요? 그렇습니다. 예. 밖으로 공개되지 않고 뒤늦게 이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첫 번째는 같이 고생한 그 캠프 식구들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 이런 예. 걸 전하는 것이 첫 번째였을 그랬군요. 것이고요. 네. 그리고는 일시적으로는 경쟁할 수 있지만은 다시 우리는 하나의 강물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 경선 승복 그리고 완팀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그런 측면이 또 하나고 있고요. 네. 예. 또 하나는 그렇지만은 마음에 그 맺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네, 뭐라고 그러면서 했죠? 예. 정치인의 오만을 국민이 느끼면 심판한다. 국민과 당원들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동지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다분히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한 예. 아직까지 앙금이 맺혀 있는 그런 언급들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메시지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당분간은 뭐 좀 마음과 몸을 추스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부인하고 강원도로 자명할 것이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는데 예. 오늘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이낙연 전 대표가 며칠 동안 이렇게 집에 직구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과연 자신을 정치 전개로 이끈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예.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온 그 승복문 그리고 오늘 해단식에서 나온 발언들 보면은 두 전직 대통령이 했던 말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노무현 전 예. 대통령 경우에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쓴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할 때 어떻게 보면 상징처럼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스란히 썼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4기 정부를 위해서 나는 같이 참여하겠다라고 예. 하는 그런 뜻을 담은 거고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쓰던 어록 중에서 전진할 때 주저하지 말라. 그리고 후퇴할 때 낙심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네네. 오늘도 그런 표현들이 좀 비슷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결코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길이 지금 끝나야지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DJ라고 하면 이런 표현을 했을 거다.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패배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다시 일어서지 않았느냐. 나도 패배는 했지만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라는 것을 은영중에 담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냉각기를 거쳐서 결국 뭐 선대위라든가 합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예. 내년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자신을 따르는 지지자들, 동지들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그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나름대로 좀 담겨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경선이 막 끝났기 때문에 갈등이 쉽게 봉합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이 전 대표가 이렇게 사실상 승복선언을 했는데도 지지층들은 아직 확 돌아서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이 그거죠. 예. 완전히 두 캠프가 화학적 결합을 해야 되는데 잘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과연 완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 상황이 쉽게 잠잠해질 것은 같지는 않습니다. 예, 결국 예. 그것을 추스리는 것이 후보의 이낙연 전 대표의 몫이죠. 네. 그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예. 캠프 인사들이나 나서서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 이 시간에 뉴스큐에 출연을 해서 이낙연 캠프 일부 인사와 지지층을 향한 발언을 했는데 이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장 이낙연 캠프에서는 원팀에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라며 반발했는데요.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 발언은 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이게 뭐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총선 개입, 국기 문란 이 사건 아닙니까? 이런 것에 이제 집중을 하고 거의 뭐 일배 수준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주 뭐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가공해서 악의적인 비난을 퍼붓는 거죠. 똑 닮았습니다. 일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행태는. 당대표님이 패배한 후보의 선대위원장에게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그 지지자들을 일베 같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거나 그런 형식으로 계속 대응하시는 것이 정말 원팀이나 합심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인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함께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후보와 캠프 그리고 지지자분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지금 훨씬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지금 훨씬 더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김광진 전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송 대표 발언이 조금 과했다고 보십니까? 과했죠. 동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서른 의원을 겨냥한 건데 예. 오랫동안 정치 역정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같은 당에서. 좀 지나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송영길 대표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잘한 것이 뭐냐면은 그 결정을 그러니까 무효표 논란의 결정을 최고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나아가서 당무위원회까지 갔다라는 것은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낙연 캠프 측에서 계속 당무위 소집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당원 당규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당무위에 있으니까 당무위를 소집해달라. 송영길 대표가 한 발 물러나서 최고위 결정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당무위에서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라는 판단은 드는데 네. 하지만 패배한 사람들의 감정을 좀 이렇게 추스리고 보듬어 주려는 자세는 필요한 거죠. 그것을 일베에 비유한다라든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캠프 측 관계자들에게는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당의 어른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지지자들을 이낙연 전 대표가 잘 추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약간 그 분열되는 양상이 또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자신이 좀 반대를 했던 후보에 대한 조롱과 욕설 또 비방글을 좀 내리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조국 전 장관의 저서를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사진으로 좀 맞불 대응을 하는 모습까지 나왔거든요. 예, 어떤 정치인이든지 간에 이제 열혈 지지층, 팬덤이라는 열혈 지지층이 형성되기 마련인데 이낙연 전 대표 경우에는 이런 팬덤들이 좀 약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뭐 대깨문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 후보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송가혁이라고 있다가 지금은 그것이 이제 이짐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 경우에는 물론 지지 모임이 있고 하지만 팬덤은 그런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조금 약한 예, 그 상대적으로. 지지층인데 상대적으로 예. 약합니다. 하지만은 그 중에서는 또 열혈 지지층도 적극 지지층도 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들도 이렇게 그 나아가는 네네.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은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은 좀 잠잠해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주셨는데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낮게 나왔어요. 14% 정도밖에 그렇습니다. 안 나왔더라고요. 대신에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0%까지 나왔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동안 이낙연 캠프 측에서 주장을 했던 것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지지층의 한 30% 정도가 이재명 비토층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주장이 사실로 확인이 된 여론조사라는 거죠. 그런데 예. 오히려 그 이낙연 캠프 측에서 말한 것보다 더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낙연 지지층 지지한다고 응답한 604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누굴 찍겠냐라고 했더니만은 예.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사람은 14.2%에 불과했습니다.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고 하는 사람이 40%가 넘었거든요. 이건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윤석열이 아니라 홍준표를 대입했을 때도 홍준표 후보를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29.9%, 3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이제 이재명 찍을 바에야 차라리 국민의힘 후보 찍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완팀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 풀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예. 문제인데 단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예. 이 여론조사를 진행한 시기점이 월요일과 화요일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제 있었던 이낙연 전 전 대표의 대표의 수후보 없었을 뭐 때.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다라는 것들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층이 원래 좀 보수적인 인물 지지층들이 좀 있었던 것 아니냐 예. 그런 여론조사가 반영이 된 것 아니냐라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에서 나와야 되는 시기인데 그렇지 않은 결과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 경우에는 컨벤션 효과를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된 여론조사가 리얼미터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전국 지표조사 예, 두 전국 가지 지표조사요. 여론조사가 있는데 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ARS로 조사한 조사인데 사자 가상 대결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건 리얼미터에서 처음 조사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예. 이재명 34%, 윤석열 33.7%로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있지만은 거의 의미 없는 그런 예. 표수 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홍준표 이렇게 가상 대결을 했을 때 홍준표를 넣어서 했을 때도 이재명 32.4, 홍준표 27.2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지사가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를 지지하느냐 물었을 때 예. 34.1%가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층 예. 그 정도밖에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으니까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표조사 결과도 좀 정리해 주시죠. 전국 지표조사는 전화 면접원이 물어보는 조사입니다. 네. 전통적으로 이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지난주에 비해서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윤석열 전 총장하고 했을 때는 네. 양자 대결했을 경우는 나왔고요.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35%로 조사가 됐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가상 양자 대결을 벌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지사가 37%, 홍준표 의원은 40%로 오차 범위 내지만은 네. 홍준표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예. 이 여론조사를 봐서도 이재명 지사가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세종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일단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난 것은 아닙니다만,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만남은 그 이재명 지사를 별도로 만난 것은 아니고요. 예. 모든 시도지사가 같이 하는 무슨 균형 발전 보고 대회니까 그 형식으로 만나다 보니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를 별도로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만나느냐, 그 언제 시기가 만나느냐. 언제쯤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그 국정감사가 18일과 20일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또 만나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20일 지나고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그 일정은 이제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재명 후보를 만약에 지사를 만난다라면은 상당하게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후보 정통성에 힘을 실어준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도움이 되겠지만은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좀 위반하는 것 아니냐. 가뜩이나 대장동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서 예. 만나는 것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점들은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는 대통령이 여당 후보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낯선 장면들은 예. 아니거든요. 아마 멀지 않아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제주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2차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주요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아까 제2공항 이제 추진한다고 하셨죠.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제2공항은 무조건 가야 되고 제주도를 위해서 일본 간사이 공항처럼 좀 이 판을 좀 쭉 깔아가지고 철판을 깔아서 이렇게 기존 공항을 좀 확장할 수는 없느냐 그랬더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천공선님은 확장안이 좋다고 했는데 유튜브 한번 봐보라고 해서 천공선님 유튜브를 보니까 제주공항은 확장안이 좋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철저 수사를 지시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검찰총장을 하신 분으로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말 뜻이 진짜 철저하게 수사라는 겁니까? 제가 해석을 그걸 하세요. 해석을 잘했으면 쫓겨났겠습니까? 아니요,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저는 검사 시절에 정말 좀 욕을 먹더라도 총장님 말도 잘 안 들었어요. 아니 비리가 보이면 수사하고 수사해서 뭐 알겠습니다. 드러나면 난대로 그래, 처리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대통령이- 제가 묻는 겁니다. 글쎄 무슨 저는 뜻인지 뭐 모르시겠다고요. 순진하게 예. 제가 이 말귀를 원래 잘 못 알아듣거든요. 예, 저는 알겠습니다. 저보고도 왜 예. 우리 청와대도 여권도 수사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임명장 받을 때 그냥 저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어느 분인 대장동 일타 강사 유튜브를 봤습니다. 정말 역시 행정 경험을 또 하셨기 때문에 아주 법조인을 넘어서 가지고 설명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제주에서 가장 먼저 성행을 했는데요. 제가 그것을 속지 않고 파악하는 데 역시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총장님께서는 온갖 사회의 구조적인 비리들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청렴한 공직자 그리고 이 내부의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들 이런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튜브 녹취록을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원후보께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김만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김만배는 자기 일가가 화천, 대유, 천화, 동인 여기 다 들어와가지고 네. 심지어는 예. 김만배가 심지어는 윤석열 아버지 집까지 사러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누나가 사러 갔잖아요. 아니요 이 말은 그러면 김만배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인 줄 알고 사러 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갔다는 말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해봐야죠. 자, 어제 토론 주자들 간의 발언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잘 보면 윤석열, 원희룡 후보가 원팀,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원팀, 이렇게 2대2 구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깐부 동맹이다 예. 뭐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본격적으로 합종 연행이 진행되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어떤 같고요. 이슈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좀 예. 그래서 뭐 혹자는 뭐 건달대 뭐 누구의 뭐 예. 대결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 깐부 동맹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이 깐부 동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요즘 히트를 치고 있는 오징어 오징어 게임에 게임에서 나오죠. 나오는 표현 예. 아닙니까? 깐부를 맺었다라고 하는 네. 구슬치기에서 1번 참가자랑 456번 이정재가 예. 같이 하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 속고 속이다가 뒤통수를 치는 네.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깐부도 어차피 토론회는 적이지 동지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같은 당 동지기는 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동맹 관계고 예. 물리는 관계는 토론회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후보는 한 명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회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한 말이 또 지금 계속 주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정신머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이 발언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아무리 그 제주 선대위 그 임명식이죠. 그러니까 네. 자기 지지자들 모이는 자리에서 발언을 했다 그러지만은 예. 동지들을 겨냥을 해서 한 말치고는 정말 좀 안타까운 표현이 썼는데 뭐냐면 정권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는 둘째 문제다.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당은 없어진 것이 낫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좀 저는 여기서 이제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가장 지금 야당의 당면한 목표는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네. 둘째 문제가 아니라 첫째 문제입니다. 그것을 둘째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당에 입당한 지 석 달, 한 100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신참당원이거든요. 네. 신참당원이 당이 없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평가할 자격이 있을까? 아무리 유력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지나친 발언이다라는 생각은 지울 오늘 수가 바로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오만방자하고 뻔뻔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다. 내일 1대1 토론 때 혼내주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답변, 질문이 오가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일자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해명을 했는데요. 자, 이 해명은 뭐 제대로 하자 이런 뜻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야, 넌 막 그런 것도 제대로 못 밝힐 거면 검사 때려쳐라 라고 얘기하죠. 그거 때려치라는 얘기입니까? 잘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뭐 옛날에도 어느 뭐 지금 대선 후보 중에 한 분도 자유한국당은 해체돼야 될 당이고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제대로 하자 이거죠. 네, 윤 전 총장 발언하고 또 해명하고 보통 윤 전 총장이 발언했다가 해명한 다음에 또 해명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발언 경우에는 뭐 잘해보겠다라는 취지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은 정치를 왜 하느냐, 정치가 뭐냐, 결국 자신과 세상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정치 참여 선언을 하면서 상식 그리고 공정이 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의 시작이 뭐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거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을 때려잡자, 때려치우자라고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이 하는 말들, 자신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을 좀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경청하는 자세로 스스로를 낫게 하는 더 향상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